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. 오늘은 제 유튜브 61편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PMO 수행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일반으로 정의하는 그 PMO 영역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PMO 영역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 그동안 오래 좀 쉬었어 가지고 테마 7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57편에 가보면 이제 PMO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야, 이거는 뭔가 하니 그 PMO에 대해서 관리자나 경영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58편에서는 PMO하고 PM에 대한 차이. PMO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조직이고, PM은 이건 프로젝트 관리 또는 사업 관리, 이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혼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. 그 다음에 59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PMO 제도에서 제일 많은 혼선을 갖고 있는 PMO하고 감리에 대한 차이. 그 많은 그 발주사나 그 수행사 쪽에서는 PMO하고 감리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59편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0편에는 이제 PMO 수행 가이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이 부분은 이것도 그 현장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. 실제 가보면 PMO가 뭘 해야 되는지 그 투입하는 사람도 들어와는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로 60편에 설명을 드렸고, 오늘은 제 61편으로 PMO 기능, PMO 영역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은 62편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PMO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 감리 감면법, 그 다음에 현장 속에서 실제 지금 겪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60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,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, 그 우리나라의 PMO가 제도화된 거는 2013년에 됐고요. 그다음 그런 움직임은 2008년부터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2013년에 우리가 도입 운영 가이드라는 그 바로 발주자들의 입장에서 도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2013년 도입 운영 가이드 1.0,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완해서 감리 감면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운영 가이드 2.0 이렇게 돼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입 운영보다도 실제 그 PMO 사업이 발주됐을 때 그 들어와서 PMO가 수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착수부터 그 계획, 실행, 통제, 종료 이 기간 중에 PMO가 해야 될 약 한 대여섯 가지의 그 중요한 그 활동 내역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그 PMO들이 현재 그 PMO라고 수행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2019년부터 현장에 들어가면서 실제 하면서 또 아니면 그 전에 해외에서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에서 느낀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PMO 수행 가이드를 그 제가 2022년에 이제 강의용 교재로 요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돼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
그러면 PMO가 일반적으로 PMO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 책에도 있다시피 8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의 그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PMO는 요 정도 지금 PMO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여기 계획 수립 지원하고 통제 운영 지원 정도가 지금 돼 있고 뭐 일부 방법론이나 템플레이트 이런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PMO의 기능에는 크게 이제 8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약 31개 또는 그 이상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외국의 자료들을 가지고 각 이 PMO가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. 특히 여기 보면 PMO 관련 업무 지원 및 감독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이 있고, 방법 및 도구 지원이 있고,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요거 2개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관리, 그 다음에 성과 평가 관리, 그 다음에 형상 및 산출물 관리, 이런 쪽의 내용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총 35개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MO의 영역이 보면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, 이거 이제 프리 PMO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집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는 본 사업의 PMO가 해야 될 일이고, 그 다음에 이건 포스트 PMO가 해야 될 일 정도를 그야말로 사업 관리 측면이 좀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만 PMO가 우리가 수행되는 걸로,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 및 운영 가이드에 그 PMO의 기능으로 현재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실질적으로 PMO의 기능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습니다. 넓은데 이거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, 수요자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이건 작업하는 측면, 이건 전략적인 측면,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.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영역 중에서, 이 많은 영역 중에서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셔널,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고요. 기업 같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PMO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그 영역들이 점점 더 확대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략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수요자적인 측면까지 해서 PMO를 통해서 성공은 물론 이러한 수익성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게 그 PMO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 프로덕트 델리버리 포커스라고 그래가지고 산출물 관리 중심, 공급 프로세스, 그 다음에 뭐 실패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, 그다음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 포커스, 그래서 자원 관리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이 전략적인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기능으로 확장해 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커스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 및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 있고, 그 다음 리소스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당할 건가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 간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이라든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베네핏 포커스,
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여기 포커스에서 떠나서 이제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이라든가 혜택이 증가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PMO의 영역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X축으로는 서플라이하고 디맨드,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오퍼레이셔널하고 운영적인 거하고 전략적인 측면 이걸 다 봐야 되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PMO 제도가 갖고 있는 영역은 지금 현재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셔널 이런 쪽 영역에 대해서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PMO의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뭐가 문제가 되냐면, 이제 PMO 제도가 자꾸 이 공공 부분의 정보화에 한정돼서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, 실제 PMO는 R&D라든가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뭐 IT라든가 혁신 프로젝트라든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까지 산업 다양한 영역까지 우리가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PMO의 영역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의 PMO 제도의 영역과 실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는 PMO의 영역을 한편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PMO에 전문가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